조종실을 칵핏이라고 합니다. 칵핏에 처음 들어와 본 사람들은 빽빽하게 들어찬 스위치와 버튼을 보고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작동하나 하는 의문을 갖기 쉬운데요. 오늘은 칵핏 레이아웃 디자인 컨셉과 각 컨트롤 패널의 배치, 그리고 이들을 작동하는 표준 테크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항 중 조종사는 각 시스템의 컨트롤 납과 스위치를 통해 비행기에 명령을 내립니다. 기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여객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타는 기종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달하면 다른 기종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에 입사한 조종사는 일반적으로 3번 이상 기종 전환 훈련을 받습니다. 항공사는 기종 훈련을 받는 조종사들을 비행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훈련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행기 제작사는 조종실을 조종사가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항공사들은 훈련 효율이 높은 비행기를 선호하니까요. 칵핏 레이아웃 디자인이 잘 되어 있을수록 훈련 성과가 높고 이를 운영하는 조종사의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사는 다양한 레인지를 커버하는 기종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비행기들은 사이즈는 달라도 칵핏 디자인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이를 커머널리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버스의 A320과 A330, A350, A380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만 기본적인 계기판과 컨트롤 패널은 같습니다. 특히 A330과 A340은 엔진 개수만 다르고 핏 레이아웃은 완전히 같습니다. 매뉴얼도 같은 매뉴얼을 사용하고 이하사의 기종 한정 자격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에어버스 A330 칵핏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제트 여객기 미니멈 크루는 2명입니다. 숙련된 A330 기장은 기술적으로 혼자 A330을 몰고 비행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트 여객기는 솔로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항공기의 칵핏은 모두 투크루 칵핏 컨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행 중 2명의 조종사는 각자의 조종석에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칵핏 레이아웃은 각 조종사가 앉은 자리에서 비행의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스템을 조작할 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떤 컨트롤 패널을 조작할 때 팔과 손이 서로 교차해야 한다면 항공사가 표준 절차를 잘못 설계한 것입니다. 칵핏 레이아웃은 두 조종사의 태스크 쉐어링이 원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니까요. 칵핏에는 에어, 일렉트릭, 퓨얼, 하이드롤릭 등 비행기의 각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 패널은 기본적으로 중요도와 사용 빈도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스위치와 중요한 시스템의 컨트롤 패널은 조종사가 헤드다운을 하지 않고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칵핏에서 중요도와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컨트롤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도, 속도, 헤딩 컨트롤입니다. 이 고도, 속도, 헤딩 컨트롤 패널을 에어버스는 Flight Control Unit, FCU라고 하고 보잉은 모드 컨트롤 패널, MCP라고 합니다. MCP와 FCU는 조종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즉각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글레어 쉴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MCP와 FCU의 컨트롤 납은 얼핏 보면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A를 조작하려다 B를 조작하는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런 에러를 slip이라고 합니다. slip은 트래픽이 복잡한 TMA에서 관제사가 헤딩과 속도, 고도를 한꺼번에 지시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JAR 330, turn left heading 180, reduce speed 220. 이때 조종사가 헤딩 납 대신 스피드 납을 잡고 돌리는 거죠. 슬립 에러는 모든 항공사에서 매년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FCU의 납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속도, 헤딩, 고도 납이 각각 다르게 생겼습니다. 스피드 납은 두툼한 압정처럼 생긴 반면 헤딩 납은 꽃잎 같은 돌기가 달려있고 삼각형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에어라인 교관은 처음 기종 훈련을 받는 조종사에게 FCU의 각 컨트롤 납을 식별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라인에서 매년 슬립 에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조종사들이 FCU의 각 컨트롤 납을 식별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FCU를 조작하는 표준 테크닉은 Identify, Set Value, Confirm입니다. FCU에서 의도한 납을 identify하고 PFD 또는 ND를 참조해서 의도한 값을 세트하고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명령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urn left heading 180라는 관제 지시를 이행할 때 표준 테크닉은 다음과 같습니다. FCU에서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헤딩 납을 identify하고 손으로 잡습니다. 다음은 ND를 보며 180를 세트합니다. 마지막으로 PFD에서 비행기가 헤딩 180로 좌선회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FCU 조작은 조종사가 비행기의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명령을 내렸으면 컴퓨터가 그 명령을 정확히 수신했는지 확인해야겠죠. ND에서 헤딩 180를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FD에서 비행기가 좌선회를 하는지 확인해야 Turn Left 헤딩 180가 이행된 것입니다. 에어라인 조종사는 이 세 단계 중 어느 한 단계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조종사에게 비정상 상황을 알려주는 얼러트 시스템도 이 FCU MCP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얼러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시스템이 고장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비행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면 엔진 파이어 워닝이 발령되는데요. 이때 제일 먼저 FCU의 마스터 워닝이 다른 태스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조종사의 어텐션을 끌어옵니다. 두 번째로 설계된 최대 속도를 초과하거나 EGT가 맥스 템퍼러처를 초과하는 등 비행기가 정상 운영 범위를 초과할 때도 얼러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자동 모드를 변경할 때와 같이 조종사의 인지와 대응이 필요할 때 얼러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마스터 워닝 또는 마스터 코션은 비정상 상황의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서 구분되어 울립니다. 글레어 쉴드 아래에는 메인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있습니다. 메인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비행의 골든 룰, 즉 Fly, Navigate, Communicate 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Fly가 탑 프라이어리티이기 때문에 조종석 정면에는 Primary Flight Display, 즉 PFD가 배치되어 있죠. 조종사는 이 PFD를 통해서 비행기의 자세와 속도, 강하열 등을 파악합니다. Fly 다음은 Navigation입니다. PFD 옆에는 Navigation Display, ND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ND에는 조종사가 FMS라는 항법 컴퓨터에 입력한 항로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비행기가 항로에서 벗어나면 데비에이션 정도가 표시됩니다. 여객기에는 웨더 레이더가 법정 필수 장비입니다. 웨더 레이더가 감지한 항로 전방의 CB도 ND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좌우측 메인 인스트루먼트 패널 사이에는 두 개의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비행기의 심장에 비유되는데요. 조종사가 엔진 인스트루먼트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단에 엔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하단의 디스플레이는 시스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Door, Fuel, Air, Electric, Hydraulic 등 각 시스템을 조종사가 선택적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스템에 폴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 시스템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다음은 페데스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장석과 부기장석 사이에 놓인 수평 공간을 페데스탈이라고 합니다. 페데스탈에는 엔진과 스피드 브레이크, 플랩, 통신 장비 컨트롤 패널 등이 배치됩니다. 가장 중요한 컨트롤은 단연 엔진 추력을 통제하는 트러스트 레버겠죠. 기장은 오른손으로 트러스트 레버를 조작하고 부기장은 왼손으로 트러스트 레버를 조작합니다. 비상 절차를 수행할 경우를 제외하고 기장이나 부기장의 팔이 이 트러스트 쿼드런트 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페데스탈에는 라디오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요. 일부 항공사는 관제 교신용으로 VHF-1을 사용하고 일부 항공사는 VHF-2를 사용합니다. VHF-1을 관제 교신용으로 사용하는 항공사에서는 부기장이 교신을 할 때 기장 쪽 컨트롤 패널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부기장이 기장석 컨트롤 패널을 사용하려면 프리퀀시를 바꿀 때마다 팔이 트러스트 쿼드런트를 넘어가야 하거든요. 트러스트 쿼드런트 위로는 조종사의 동선이 금지되어 있는 칵핏 디자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계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버헤드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버헤드 패널 역시 사용 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컨트롤 패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 패널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라이트 시스템이거든요.
라이트 컨트롤 패널은 조종사의 팔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오버헤드 패널의 맨 하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데이터 로드 셀렉터나 컴퓨터 리셋 버튼은 맨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널들은 조종석에 앉은 상태로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라이트 패널 위로 에어, 일렉트릭, 퓨얼, 하이드롤릭, 파이어 패널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에어버스 비행기는 오버헤드 패널의 모든 버튼 라이트가 블랭크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Dark Cockpit Philosophy라고 하는데요. 오버헤드 패널의 버튼에 Fault, On, Off와 같은 라이트가 들어와 있으면 비행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거나 일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어버스의 오버헤드 패널 버튼에는 컬러 코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d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Blue는 Temporary Operation, White는 Abnormal이나 Maintenance Action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버튼에는 가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작동 시 비가역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버튼들은 가디드 버튼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푸시 버튼을 누르면 엔진 내부에 소화기가 작동합니다. 일단 소화기가 터진 엔진은 되살릴 수 없거든요. 이렇게 비가역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버튼은 모두 가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디드 버튼을 작동할 때는 두 명의 조종사가 육안으로 서로 컨펌 한 후에 작동하는 것이 표준 테크닉입니다. 조종실에서 컨트롤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컨트롤이든 암레스트나 풋레스트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종석에는 암레스트와 풋레스트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 중 트러스 레버나 플랩 레버에 손을 올려놓고 암레스트처럼 사용하는 조종사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시스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컨트롤에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어떤 컨트롤 납을 조작할 때는 한 번에 조작을 하고 조작이 끝났으면 바로 손을 떼야 합니다. 가끔 스피드 납을 손으로 잡고 1이나트씩 속도를 조금씩 줄이는 조종사가 있는데요. PF가 이런 조작을 하는 동안에 PM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PF의 손만 모니터하고 있어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겠다고 결정했으면 한 번에 타겟 스피드를 세트하고 곧바로 스피드 납에서 손을 떼는 것이 표준 테크닉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클래식 기타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곡도 프로 연주자처럼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기본기에서 비롯됩니다. 비행도 그렇습니다. 관제사의 감속 지시에 헤딩 납을 잡고 돌린다거나 플랩 1을 세트하려다 플랩 2를 내리는 등의 에러는 칵핏 컨트롤에 대한 기본기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슬립 에러가 발생할 때마다 항공사는 조종사들에게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칵핏 컨트롤 테크닉이 제대로 훈련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칵핏 컨트롤의 베이직 테크닉이 내면화되어 있는 조종사는 수십 년을 비행해도 이런 슬립 에러를 범하지 않습니다.